자, 이제 세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제어의 공급에는, 자, 여기 보세요. 제어의 공급. 첫 번째 뭐였다고 그랬죠? 실질적 공급이 더랬죠? 실질적 공급의 유형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현금 판매. 대표적인 것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지, 이것 말고 많아요. 현금 판매, 그 다음에 뭐였다고 그랬어요? 외상 판매, 할부 판매.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인도 시점. 세금 계산서 발행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그랬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 여부를 따지면 발행을 하죠. 언제? 인도 시점에 발행을 하고요. 과세 표준은 뭐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시가가 과세 표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얘네는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 계산서 발행하죠? 똑같이 언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가.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주 공급의 조건이 있어요. 간주 공급의 조건은 뭐냐면 매입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것,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것, 얘가 조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출이 몇 대 삼아서 10대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니까 10대를 내라는 얘기겠지.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 낼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여기에 첫 번째 뭐 있다고 그랬어요? 자가 공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가 공급에 뭐 있다고 그랬지? 면세 사업 전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었어요? 직매장 반출. 얘네 공급 시기는 당연히 사용 소비하는 때겠죠? 얘네 공급 시기는 사용 소비하는 때예요. 얘는요 반출하는 때가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얘네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고 그랬죠?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언제? 반출하는 때 발행을 하는 거고요.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원가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른 건 다 시가인데 얘는 뭐라고요? 원가. 자, 얘네 과세 표준을 두 개로 나눠서 재고자산은 뭐가 되는 거고요? 재고자산은 시가. 재고자산은 뭐? 시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은 공식으로 그래도 암기는 하고 있어야 되겠지? 뭐 곱하기라고 했어요? 실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뭐예요?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수.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가 공급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사업상 증여. 세 번째 뭐 있어요? 개인적 공급. 같이 쓸게요. 개인적 공급. 자, 얘네 공급 시기 역시 마찬가지 사용 소비하는 때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과세 표준은 뭐가 될까요?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뭐 있다고 그랬죠? 폐업시 잔존재화.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게 있어요. 자,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 시기는 폐업하는 때입니다. 폐업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과세 표준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은 뭐? 시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은 똑같이 공식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 공식 한 번만 더. 실거원가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수 찍어주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용역의 공급 두 번째, 첫 번째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재화의 공급이 있고요. 재화의 공급 대표적인 것만 써봤어요. 두 번째 용역의 공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다 용역의 공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음식 서비스, 숙박 서비스, 그쵸?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용역의 공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라고 그랬죠, 그쵸? 재화가 아닌 게 그냥 용역인 거야. 자, 용역의 공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거. 포준이? 뭐? 부동산 임대용이요. 아니 본인이 하고 있는 거 본인이 여러분 큰언니랑 친하게 지내시면은 나중에 큰언니네 집에 새 들어갈 때 공짜로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 용역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공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시험때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용역. 자, 그림으로 보여줄 테니까 봅시다. 전 선생님이 이급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이 구조가 여기 은행이 있고요. 은행이 있고 여기 세입자가 있어요.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가 있고 여기 세입자가 있어요. 여기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무서가 있어요. 세입자, 건물주, 세무서가 있어요.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1억 줬어요. 보증금을 1억 줬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줬어요. 월세를 100만원씩 VAT를 줍니다. 여러분 이 월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발행이 될까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다시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겠지?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 이거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분계를 하면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와요? 110만원. 차변에 현금 110만원. 대변에는 뭐라고 하지? 수입? 임대료 수입이야. 임대료 수입. 임대료하고 임대료 수입은 다른 거야.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여기 봐요. 매출 코드는 다 무슨 코드? 매출 코드는 400번대고요. 영업의 수익 코드는 900번대예요. 400번대, 900번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출 코드는 400번대야. 임대료 수입은 400번대예요. 상품 매출도 400번대지요. 제품 매출도 400번대지요. 네, 이렇게. 임대료 수입도 몇 번대라고요? 400번대 코드를 쓰는 거예요. 근데 900번대에 가면 뭐가 있냐면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영업의 수익인 거예요. 건물주는 몇 번대 써야 된다고요? 400번대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을 임대하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매출이잖아. 그러니까 400번대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900번대 영업의 수익의 임대료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봐요. 선생님이 학원을 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번 주 쉰다 그랬더니 어떤 회사에서 그러면 강의실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직원들 교육 좀 시키게. 그럽시다. 내가 공짜로 빌려줄까요? 임대료 받고 빌려줄까요? 임대료 받고 빌려줘야 되겠죠. 왜?
그러면 걔네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임대료 받고 계산서 끊어주면 되는 거야. 나는 무슨 사업자니까? 연세 사업자니까. 부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틀을 다 빌린다. 얼마 받을까? 이틀 다 빌리면 50? 그래, 50만 원 받고 50만 원어치 계산서 끊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그게 임대료 수입이야, 임대료야? 임대료죠.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게 임대료예요. 그런데 건물을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이분들은 뭐라고요? 임대료 수입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는 뭐야? 도소매 업체. 도소매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지? 상품 매출. 제조업체에서는 뭐라고 하지? 제품 매출. 부동산 임대업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임대료 수입이란 말 쓰는 거라고요. 됐어요? 이제 의미 이해 가죠? 우리 포주님은 뭘 써야 된다고? 임대료 수입? 그렇지. 임대료 수입을 써야 되는 거야. 임대료 수입. 자, 그래서 임대료 수입 100만 원, 부가세 세금 10만 원, 차변에 현금 110만 원. 만약에 여기 봐요. 만약에 지금이 일기 확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기 확정이면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곱하기 3개월 하면 되겠네. 곱하기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운다. 부가세 신고할 때 여기 봐요. 매출세액에서 우리 건물주 입장이에요. 건물주 입장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할 때, 납부세액 계산할 때, 자 이거 세금 계산서 발행 된다라고 그랬죠, 그쵸? 몇 번에 가는 걸까요? 1번에.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1번에 얼마 들어가죠? 300. 왜 300이야? 곱하기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300만 원이고요. 부가세 얼마 들어가죠? 3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요 부가세 30만 원을 일단 어디 갖다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세무서에 30만 원을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30만 원을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받은 거 저 1억 갖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최소 보증금 1억 받은 거 갖고 최소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은행에 예금을 하면 뭘 받을 수 있을까?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 그치?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자도 임대료 받은 것처럼 해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소득 창출을 했잖아요, 그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다시 한번,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세금이 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월세 받은 소득에 대해서 부가세 내죠. 그러면 나중에 이 보증금을 받으면 예금하면 뭘 받는다고 해서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라는 얘기야. 임대료로 간주를 해서. 그래서 여기 봐요. 이 보증금 1억을 건물주가 은행에 예금한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그럼 은행에서 뭘 이렇게 준다라고 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자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계산해서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원금이 얼마 있어요? 1억 곱하기 이자율이 만약에 4%로 가정을 하면 365분의 기간은 지금이 4월부터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6월 30일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91일이 나오네요. 다시 며칠? 91일. 계산기 끌어올려 행여가 1억 곱하기 4% 곱하기 91일 나누기 365.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은 99만 7천 260원? 다시 계산해서 400만원 곱하기 90 하나 나누기 365 99만 7천 260원. 여기 봐요. 99만 7천 260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99만 7천 260원. 근데 저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쟤는 징빙이 없으니까 4번에 99만 7천 260원 9만 9천 726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얼마? 39만 9천 726원 이렇게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갑니까? 저걸 우리가 보증금이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이 월세에 대해서는 뭐가 발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11번의 과세야. 11번의 과세예요. 11번의 과세.
그런데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여기 봐요.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됩니다. 왜? 아니잖아. 원래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를 간주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세이용이 몇 번이 되느냐면 14번에 검별이 되는 거야. 다시 과세이용은 뭐라고요? 14번에 검별이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란에 얼마가 기록될까 이거?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세가 있어요. 공급가액란에 얼마 기록되는데요? 저기 99만 7천 얼마예요? 260원. 세액란에 얼마? 99,726원. 이렇게 공급가액란에 그래야지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 이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부가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세액하고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요거 11번의 과세고 분기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얘는 간주임대료는 14번의 검별이에요. 공급가액 세액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계는 정말 중요한 거는 분계는 어떻게 될까? 분계는 대변의 VT의 수금. 대변의 VT의 수금이 얼마일까? 99,726원. 대변의 VT의 수금이 99,726원. 차이는 뭘까요? 세금과 공과. 차이는 세금과 공과 99,726원. 분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자주 나오지 않아서 나오면 많이 틀려요. 자주 나오지 않아서 나오면 틀리는 거야. 이거 분계하고 공급가액란에 입력하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뭐 때문에 틀릴까? 임대료 수익 구분문제에서 틀리겠지, 그치? 이거 몇 번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400번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얘는 1번에 들어가는 거고 간주임대료 계산은 지저로 계산하지 어디에서? 우리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에 입력하면 저절로 계산하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산한 걸 공급가액란에 부가세란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 그리고 분계는 부가세만 갖고 분계를 하는 거야. 세금과 공과 대변 뭐라고 그랬어요? 부가세, 예수금 저렇게 분계를 합니다. 찍어주세요. 첫 번째가 부가세 과세 대상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화의 공급.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지? 용역의 공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화의 수입이라고 했어요. 얘는 다 물건을 파는 건데 얘는 사오는 거네, 그치?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둘 다 물건을 파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사업자가 누가?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VT를 징수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사업자, 물건 파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자라고 하죠.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급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공급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항상 조건이 뭐냐면 사업자인 거야.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를 걷어서 내는 게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뭐예요? 용역의 공급이에요. 근데 재화의 수입은 누가? 세관장이 그죠? 수입하는 자를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갖고 오는데 너 사업자야? 사업자 아니야? 아닌데 그럼 그냥 가? 이렇게 해? 저 사업하는 사람인데 넌 일로 와봐. 세금 내. 이래?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사업자, 비사업자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징수한다고요?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혜경이가 조만간에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분명히 가서 그냥 오지 않고 뭘 사갖고 올 거야? 가방을 사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벌써 언니 주문하고 있어 나한테 다른 연락 갔는데 만약에 혜경이가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 뭐 생산돼? 루이비통. 그래 루이비통 차는 너무 흔하잖아 이제 그지?
요즘 고등학생들도 갖고 다니는데 샤넬은? 그래서 부자였었나 보다. 상속자들에 나오는. 자 여기 봐요. 루이비통을 만약에 잠깐만 여기 들어봐. 부가가치세 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똑같다라고 간주를 할게요. 1,100만 원 주고 가방을 샀어. 카드 긁었어요. 잘 봐. 프랑스에서 가방을 얼마 주고 샀어? 1,100만 원 주고 샀어. 카드 긁었어. 그러면 프랑스를 나올 때 프랑스 공항 세관에 가서 얼마를 환급받아? 1,0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권이랑 영수증 제시를 하면 부가세 1,000만 원을 환급받아요. 좋지? 그래 100만 원. 100만 원을 환급받아요. 좋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 환급받은 거 고스란히 어디 갖다 내란 얘기야? 대한민국에 갖다 내란 얘기야. 왜냐면 전 세계가 약속한 게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걷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걷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얘가 가방을 소비할 나라가 프랑스가 아니라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갖고 다닐 거잖아요. 그죠? 너 이민 갈 거니 몽골로? 봐봐. 안 한대요.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서 프랑스 세관을 나올 때 부가세 얼마 환급 받았어? 100만 원 환급 받았죠. 그걸 갖고서 이제 대한민국 들어올 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세관을 통과를 해야 돼. 그 세관에서 가방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면 자 여기 봐요. 가방에 대해서 세금을 제일 첫 번째 과세 표준이 여기 잘 봐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관세의 과세 가격. 가방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1,000만 원. 플러스 여기에 관세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관세는 자국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세로 내는 게 관세예요. 만약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받지 않으면은 누가 우리나라 물건 살려고 그래? 다 외제 살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게 뭐라고요? 관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 관세를 철폐하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유무역협정이죠. FTA. 들어봤어요? 그래서 FTA 계약을 맺으면 뭐가 철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관세가 그 품목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만약에 가방은 관세가 철폐가 안 됐어요. 관세를 내야 돼. 뭐 5% 내야 된다라고 간주를 한번 해보자. 몇 프로? 5%. 더 비싸게 할까? 사치 품목이지, 그치? 한 15% 할까? 15%를 하자. 나도 몇 프로인지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관세의 과세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렇죠? 1,000만 원에 15%면 얼마? 150만 원.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는 게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세라는 게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교육세라는 세금이 또 들어갑니다. 미쳤어. 그래서 기타 세금이 만약에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과세 표준 1,200만 원의 10%가 뭐가 되는 거지?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가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 120만 원 나와요. 그러면 혜경이 언니는 가방을 하나 산 대신에 프랑스 세관에서 부가세가 얼마였었는데? 100만 원이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얼마 내야 되는 거야? 12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관세도 내야죠. 기타 세금도 내야죠. 합쳐서 얼마? 총 얼마예요? 32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그 가방을 들여올 수 있는 거야. 엄청나죠, 그렇죠? 이게 외국에서 수입할 때 과세 표준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시험 문제 얘기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어. 이거 선생님 다 외워야 돼? 아니면 안 외워도 돼. 제일 끼는 거 찾으면 돼. 동남 1, 2, 3, 4, 5 중에 그냥 뭐 찾으려면 제일 끼는 거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맞잖아. 관세, 과세 가격 있는 세금 다 붙여놨잖아요, 그죠? 관세, 과세 가격이 관세 플러스 개별소비세 플러스 주세 플러스 교통에너지 왕세세 플러스 노조 플러스 교육세 다 합쳐놨기 때문에 그냥 제일 끼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가 얘기한 것처럼 해외에서 신용카드 안 긁고 여러분들 신용카드 긁는 순간 세관에서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황희경이 프랑스에서 뭐 샀다 일러요, 세관에. 그러면 세관에서는 황희경이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혜경이가 그걸 속이고 좀 몰래 들어가려고 하면 돼?
금방 걸려요. 그래서 혜경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예 현찰을 찾아갖고 가는 거지. 현찰을 찾아갖고 프랑스에 가서 가방을 현금 주고 사는 거야. 부가세 없이. 뭐 없이? 부가세 없이. 현금 주고 사는 거야. 그리고 부가세 없이 샀으니까는 공항 나올 때도 환급 받을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 들어올 때도 신고할 거 있어 없어? 있는데 속이는 거지. 여러분들은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쟤는 표정 관리가 돼요. 쇼핑백을 좀 버리고. 그러니까 쟤는 더스트백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막 얼굴에서 다 드러나. 근데 쟤는 그냥 그 자체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충분히 속일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걸리면 다행이야. 안 걸리면 다행인데 걸리면 부당 무시고 가산세도 40%를 마셔야 돼요. 납부세액이 몇 프로? 40%. 그러면 320만 원에 40%면 4, 3, 12, 4, 8, 128만 원의 세금이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에이스 18 안 가져가! 하고서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걸리면. 운전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 참고로 그 세관을 통과했어. 안 걸렸다. 바깥에서 박수 치진 않아요. 바깥에는 사복 입은 세관원들이 그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쫓아다니는 데잖아. 그래서 박수 치고 야, 안 걸렸다 하면 바로 걱정하지 마세요. 동남아시아 중국은 절대 안 건드려요. 걸릴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갔다 올 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럽 여행 갔다 올 때. 파이팅. 저 이미 했어요. 이미 했대. 이거 다 녹화됐으니까 제 증거도 있어서